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10월 5일 부산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예, 제가 이제 고향이 저는 안성인데 부모님들이 이제 천안에 사세요. 천안에 사시기 때문에 뭐 천안이나 안성이나 뭐 거기 그 동네가 그 동네죠. 뭐 거리가 거긴데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추석 당일날 갔다 왔는데. 그런데 올라올 때도 3시간, 또 내려갈 때도 3시간 해가지고 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뭐 고속버스를 예약하신 분이나 또 KTX를 예약하신 분들은 별로 이렇게 순조롭게 갈 수가 있었지만 자가용 편으로 가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대전까지 제가 모르긴 몰라도 5시간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이 안성 쪽에 오산 안성 이쪽 천안까지가 굉장히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뭐 어쨌든 뭐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또 성묘를 드리는 추석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들 갔다 오셨을 거라고 그러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할도리는 해야죠. 자, 이제 하반기 경마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부터가 이제 하반기 경마입니다. 예, 신정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쉬지 않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하반기 경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이제 저희가 이제 요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UCC 방송을 하면서 일반 경주는 모두 마법을 오픈을 해드리고 본 예상을 하는 것은 승부 경주만 본 예상을 하는 거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승부 경주를 감추겠죠. 아무래도 일반 경주는 이제 모든 경주를 다 오픈을 해드리고, 그럼 마법까지 다 오픈하니까 거의 뭐 현장 상태를 보고도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특히나 이 부산 제주 경마만큼은 뭐 거의 근간 5주 동안, 그러니까 추석 이전에 5주 동안 거의 그냥 9월달은 퍼펙트로 이겼고, 8월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이 방송을 시행하면서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뭐, 부산 교차까지 해서 뭐 7개에서 9개, 뭐 어쩔 때는 10개, 막 이렇게 맞춰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부산 제주는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 ARS나 제 방송을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면은 제가 민폐를 드리는 거잖아. 그렇지만 잘 될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똑같이 ARS 듣는 거 제 거 들으시면 되잖아요. 잘 되니까, 잘하니까. 그래야 돈을 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할 때는 PR을 합니다. 안 될 때 물론 찌그러지는 게 사람인데 돌이 아니야. 안 되는데 막 계속 거품 품고 잘한다.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일단 결과물이 나와야지. 경마라는 건 결과잖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니까 내가 경마를, 저는 999 사이트에 가면 저 문자 내역이 싹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텍스트에도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전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딱 3구멍 아니면 딱 3마리 갖고 적중을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부산 제주는 근간 5주 동안 완전히 상황이 났다. 근간 5주 동안 부산 제주는 완전히 상황 종료. 이건 뻥이라고 얘기하셔도 할 수 없지만 잘할 땐 좀 PR할 겁니다. 잘합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셔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전 자신합니다. 제주 경마까지 싹 오픈해드립니다. 물론 신마 경주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방송을 굉장히 제가 빨리 찍어요. 빨리 찍기 때문에 신마 경주는 여기서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하반기 경마 다시 한번 멋진 화이팅을 외치면서 여러분도 대승하는 하반기 경마가 되시고 강타도 무조건 이기는 하반기 경마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할게요. 자, 부산제 1경주는 신마경주니까 패스하고요. 부산제 2경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성장마간의 일전입니다. 자, 그래서 항시 성장마간의 경주는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이변을 연출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부산제 2경주 성장마간의 경주인 만큼 이변 가능성을 열어두자. 자, 일단 편성상의 충마, 능력상의 충마. 자, 부산 2경주 능력상의 신마가 버티고 있죠. 바로 4번 천년나래라는 마필을 세게 보고 싶습니다. 천년나래라는 마필이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이 선추 입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어요. 그럼 이 편성에서 아주 빠른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주 이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빠른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입상 가능성이 높은 그런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4번 천년나래가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데뷔전 시 종반 뚝심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4번 천년나래는 이 편성에선 무조건적으로 입상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다. 요즘 이제 국산마에서는 매니 피해자마들이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포리스트 캠프하고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4번 천년나래는 이제 듀얼러 피해자마인데 은근히 잘 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천년나래는 이 편성에서는 거의 충막감으로 읽어줘도 되겠다. 자, 4번 천년나래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면 이 편성에서 이제 후차권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4번 천년나래는 일단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10번 무비강자라는 마필입니다. 양기선 마방에 최기준 교수. 무비 강자죠. 동자는 옛날에 그 서울에서 26조에서 뛰었던 말이고, 무비 강자. 500kg가 넘는 순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선행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약간 부족하지만 종반 뚝심은 추임력은 굉장히 우수하다. 그러면 10번 무비 강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이경주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10번 무비 강자 이 편성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의 호기를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종반 뚝심이 없는 놈들은 이 편성에서 어려워요.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번 무비 강자는 이 편성에선 무조건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외곽 게이트에 또 한 마리를 더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1번 미스킥이란 마필입니다. 미스킥. 저는요, 사실 국산마에 한해서는 앞말 성장마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제가 왜 그랬어요? 이 앞말은 국산마인 경우에는 조속 성장을 한다고 그랬잖아. 왜?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속 성장을 하듯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사실상 이 순말보다는 앞말이 조속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순말 같은 경우에는 한 16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1년이 좀 지났을 때죠. 그러니까 한 3세마가 됐을 때부터는 순말들의 성장이 더 거세요. 아주 급성장을 한다고. 이 뼈 골격이 커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11번 미스킥은 앞말입니다. 앞말로서 기본적인 순발력은 부족합니다만 종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한 면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앞말들은 언제 순발력을 끌어낼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이 느린 편성이고 종반 뚝심을 갖고 있다면 기본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11번 미스킥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함께, 4번 천년나래와 뛰었던 이 6번 세컨드 투넌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세컨드 투넌.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지난번 데뷔전 때 4번 천년나래에게 아쉽게 이제 3착으로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인데
요 마필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암말로스 500kg에 육박하는 아주 체구가 큰 마필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종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4번 천년다래와 6번 세컨드 투넌이 이번 견주 시에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이들 마필들이 동반 입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고 이 두 마필 중에서 한 마리는 분명히 온다. 1두는 분명히 오는데 저는 4번 천년다래에 대해서 조금 높게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때문에 사실 당일 배당이 누가 더 세게 팔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누가 세게 팔리던 간에 저는 4번 천년다래를 세게 보니까 당연히 4번을 놓고선 10번 쪽에 단통을 때리고 여기에 4번을 놓고 11번 정도를 받치는 작전으로 임하는 것도 좋고 배당을 노리는 분들은 6을 놓고 10, 11을 노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정석대로라면 저는 4번 천년다래를 보겠다. 그러니까 4번과 6번은 당일날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1점밖에 안 뛴 말들이니까 열어두고서 당일 현장 컨디션을 내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마필은 조합상의 문제더라도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3경주에서는 저는 2번 한려수도라는 마필을 배등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한려수도 3경주. 실질적으로 3경주의 전반적인 편성 자체를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성장마 경주잖아요. 그러니까 4전 이상을 뛴 마필들이 없습니다. 3전을 뛴 마필들이니까 성장마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편성의 특징도 전형적인 빠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종반 뚝심행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고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경주도 실질적으로 1200경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 중에서도 2번 한려수도라는 마필, 요 마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자. 자,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500kg가 넘는 순발입니다. 500kg가 넘는 순발인데, 순발이 500kg가 넘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중반 뚝심까지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약간의 악벽기가 진입 불량을 하는 동 아직까지 이제 순치가 좀 덜 된 것이 문제이지 실질적인 잠재력 측면에서는 이번 한려수도가 굉장히 좋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가능한 전력으로서 8,300만원짜리의 포리스텍 캠프에 잠아로서 혈통적 기대치도 높고 고가의 수급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승부 의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김갑스 마주는 원래 이제 4조 마필에 이제 4조 마방이 많았었는데 21조 이제 민장기 마방에 위탁을 했으니까 뭐 조성곤 기수가 뭐 주전 기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승부 의지도 굉장히 높다. 이번 한려수도는 밴딩의 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려수도는 축이라고 볼 것 같으면 후착이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후착은 은근히 혼전입니다. 은근히 혼전 구도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약간의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세게 보는 마필들 후차권은 2변이다. 2변인데 여기서 후착은 2변이다. 그러니까 배당이죠. 후착 2변이라는 얘기는 배당으로 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경주는 배당이 터지는 경주다. 3경주 배당이 터진다. 그럼 여기서 누굴 노릴 거냐? 기본적으로 5번 슈퍼스피드 요거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9번 메가파워입니다. 9번 메가파워. 요렇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우리가 또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 마필은 사실상 이제 당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번 정월보름이란 마필입니다. 요 3마리는 가져가고 싶어. 이렇게 3마리. 그랬을 때 5번, 9번이 입상을 했을 때는 배당이죠. 요 2마리가 입상했을 때 배당이고, 요거는 좀 팔릴 수 있는 마필이니까 뭐 안정된 전력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뭐 4번, 1번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마필 안 봅니다. 딱 3마리만 보는데 5번 슈퍼스피드입니다. 5번 슈퍼스피드.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인데, 서서히 요 마필도 이제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선 이 편성에선 충분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5번 슈퍼스피드. 실질적으로 지난번 때 이제 직전 경주 때 선행력의 변화, 그러니까 선행력이 향상을 하면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반 탄력이 아직까지 베스트로 끌어내지 못했지만 이 마필의 장점은 1200과 1400을 고르게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5번 슈퍼스피드가 이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슈퍼스피드는 이 편성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엔 6번 정월보름이라 마필입니다. 6번 정월보름. 6번 정월보름의 패턴은 근간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연속적으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 경마는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계속 걸음에 끌어내고 있는 이런 패턴은 일단 이 마필이 이렇게 부러질 때까지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도 계속적으로 승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부러 안 가면 모를까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이 실제로 6번 정월보름은 능력으로만 따지면 2번, 6번이야. 2번, 6번이 이게 정석으로 들어오면 2번, 6번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6번은 이 능력상 입상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꼭 배팅권에서 가져가는 마필이고, 여기서 이제 9번 메가파워입니다. 메가파워. 요 마필이 이제 승부를 할 것이냐. 9번 메가파워. 요게 승부를 할 것이냐인데,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보고 싶어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2%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난번 데뷔전 때가 실질적으로 베스트는 아니지 않느냐. 베스트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또 완성도도 그렇다고 높지가 않아. 2%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9번 메가파워는 이번 편성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또 포리스트 캠프에 잡아놔서 혈통력 개체치도 굉장히 높고 잠재력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9번 메가파워도 이 편성에선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서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 권조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2번, 5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합니다. 그리고 팔릴 수 있는 2를 놓고 6번, 9번을 L에 받치고 하자. 2는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번, 5번에 들어오면 배당은 중배당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니까 3경주는 배당 승부를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예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배당 경주도 제가 추천 경주 승부처를 안 해가지고 일반 경주로 맞춰드릴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비바 에이스하고 그 뭐였죠? 그 탐낭제였나요? 그걸 단통으로 제가 24.6배 단통으로 일반 경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겁니다. 교차 경주. 그거 단통으로 맞췄어요. 그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었으면 그거 단통으로 맞힌 거라고요. 그런 거를 서비스로 맞춰드리니까 제 방송은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자, 부산제 4경주. 4경주는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4경주는 미승리마 경주. 미승리마 경주인데 이 편성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12번 비코프입니다. 요거 좀 관심 있게 보고 싶네요. 미승리마 경주로서 옥석을 잘 가려야만 적중이 가능한 경주로서
출전마 간의 전력차가 아주 미세한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4경주에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인데, 일단 이번 4경주의 특징은 신마들의 전력은 뭐 별로 이렇게 센 말이 없어 보이고, 나머지 현금 마필들의 전력, 뭐 7번 필걸이라든지 핫존이라든지 빅코프라든지 플랑솔이라든지 청춘어람이라든지 다들 능력이 비슷비슷해.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도 뭐 말씀을 드릴 수 없어. 근데 이 편성은요, 4경주는 미승리마 경주이기 때문에, 미승리마 뭐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직 변마, 이 변마, 똥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니까 변마. 미승리마니까 변마들이라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경주를 뛰고도 아직까지도 우승을 차지했던 못했던 마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요, 빠른 선행마도 없어. 선행마도 없고, 그렇다고 취임력이 우수한 마필도 없어. 그러면 선행마도 없고 취임력이 우수한 마필도 없어. 그런데 거리는 1200이야. 그럼 여기서 누가 오냐? 그러면 가장 그래도 이런 편성은 실질적으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나 그렇다고 능력성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옥석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럼 이런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간의 컨디션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야. 마필이 경주력의 그 변화가 누가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오는 패턴을 갖고 있느냐? 요즘 어느 마필이 상승세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 이번 경시 누가 더 변화를 보여줄 것이냐? 이런 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도 한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프랑스레이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또 안 된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은근히 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2번 플랑솔레는 이 편성에선 은근히 가능성 측면에는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러니까 2번 플랑솔레. 요 마필은 한번 주시를 해보고 싶네요. 프랑스레. 그러니까 배의당권 전력으로 한번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종반 뚝심은 부족하지만 앞선을 어느 정도 튀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번 프랑스레이 이 편성에서 봅니다. 자, 전개 2점.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볼 수 있는 마필들. 뭐, 어느 정도 오버 핫존이죠. 오버 핫존.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셀렉터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취입력 모두,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 파워감이 완벽하게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당일날 오버 핫존은 굉장히 강하게 팔릴 겁니다. 그게 또 능력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오버 핫존은 절대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거 오버 핫존 꼭 배팅권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7번이 필걸이 문제인데 7번 필걸. 이게 이제 전개상 기습선행을 갈 수 있는, 전개에 기습선행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2번 프랑스레이가 전개 2점을 갖느냐, 아니면 7번 필걸이 전개 2점을 갖느냐. 똥말대 편성이잖아요. 똥말대 편성에서 제가 늘 뭐라 그랬어. 앞장 튀어나가는 선행마가 늘 장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변마들 편성에서 선행마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2번 프랑스레이와 7번 필걸이 이 편성에서는 전개 2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배팅권에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2번 비코프입니다. 제가 이 꼭대기에다 12번 비코프를 써놨죠? 이 비코프. 이 마필은 사실상 예전에 굉장히 나름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다가 근간 1200개 두 번의 경주에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코스케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 마필 자체가 이제 구전을 맞이했어요. 구전을 맞이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그 마필의 부진이 선행력의 부재야. 선행력의 부재로 인해서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말입니다. 안말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제가 보기에 12번 픽오프는 선행력만 끌어낸다면 취임력까지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나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굉장한 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12번 이 빅코프를 굉장히 세게 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요 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합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12번, 5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단통이다. 12번, 5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해보고 싶고 여기에 2번 프랑스 레이와 7번 필걸 그러니까 12를 놓고서 2번, 7번을 안고 가는 전략.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주고 싶은 그런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 핫존이냐 12번 빅코프냐 요 두 마필들 중에서 충막강을 하고 요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를 누구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12 놓고 27 정도. 그러니까 12번, 5번이 들어오는 게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번, 5번. 요게 배당이 얼마이든 간에 4경주를 이렇게 때려보고 싶다. 중배당 가능성이 있죠, 4경주도. 그렇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임하보는 그런 4경주가, 4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1단락을 짓고요. 다음은 제주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1경주는 사실상 900m 제주 한라마 4등급 경주죠. 제주교차 1경주. 요즘요 강타가 제주 경마를 지지난주에는 퍼펙트로 거의 맞췄어. 그러니까 금요교차에서 4경주에서 3경주를 맞췄고 지지난주에 그 다음에 서울 쪽에서도 거의 3경주를 다 맞춰드린 것 같아. 그리고 지난주에도 승부처에서 3개의 적중이 나왔어요. 승부처 3개를 적중해서 제주 경마만. 그러니까 거의 제주 경마는 강타가 거의 신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놀고 자빠졌네 이 새끼야. 네가 무슨 신이야. 그리고 겸손할 줄 알아라. 아니 못하면은 제가 겸손을 한다니까요. 전 못하면요 찌그러들고 또 못한다고 얘기할게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얘기하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팬들이 제 걸 들으시고 이기실 거 아닙니까? 못할 때는 찌그러져서 또 좀 피해가서 딴 분 것도 좀 듣고 그러다 또 제가 또 컨디션이 올라와서 잘 되면 경마를 제가 1년 내내 어떻게 잘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어떤 거짓말이지.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저와 강타와의 신뢰지. 야, 걔도 강타가 잘한다. 그리고 열심히 한다. 난 저놈이 좋아. 이런 신뢰 문제에서는 뭐 늘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돈이 걸려 있으니까 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잘할 때 오셔서 들으셔야 되고 못할 때는 다른 사람 거 좀 들으셔야 돼. 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좋은 감정으로 계속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 제주경마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4번 푸른공주라는 마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 4번 푸른공주, 이 마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사실상 이번 편성 자체, 제주 한라 4등급 경주의 900m 경주인데 이 편성 자체도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빠른 말들이 없고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찌됐던 간에 이들 마필들 중에서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 몇 두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편성에서 세게 볼 수 있는 마필 2번 성은명장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느린경주에 출전을 해서 이제 선행을 나섰습니다.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순하는 듯 싶었습니다만 종반 뚝심 부족으로 인해서 아쉽게 4착을 차지했는데 이번 편성에서도 사실상 성은명장이 과연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긴 한데 누가 선행을 가든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뭐 2번 성은명장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3번 추월시대입니다. 이 편성에서 사실상 전형적인 선행마도 1경주는 미승리마 경주예요. 미승리마 경주인데
전형적인 선행마도 이편성은 없고 취임마도 없어.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번 성은명장이란 마필. 요 마필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추월시대라는 마필. 이거 사실 공부를 안 하면요. 이런 거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책 보고 그냥 뭐가 조교가 좋다 이렇게 예상지 보고 떠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책이 안 나와 있는 수요일날 지금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 9시 반이에요. 9시 반인데 이 3번 추월시대라는 마필은 금강경주시 패턴적으로 보면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잘 뛰고 살짝 조정 거치고 잘 뛰고 살짝 조정 거치고 잘 뛰고 조정 거치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끝에서 이제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잘 뛰고 한 번 이렇게 조정을 거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정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야. 안정적인 성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마필이 아주 뛰어난 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순차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취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야. 선행만 없죠? 취임력도 우수하죠. 그나마도 취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3번은 꼭 보자. 추월시대 요 마필은 꼭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이제 4번 푸른공주인데 4번 푸른공주 요 마필 4번 푸른공주는 실질적으로 3번마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적인 성장이지만 요 마필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뷔 이후에 이런 성장을 보였는데 선취입력이 이렇게 동반 상승해요. 선취입력이 이렇게 동반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성장마들이 선행력을 끌어내면 취임력이 하강을 하는 이런 패턴이 거의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선행을 간 것도 아니에요. 선행을 간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었는데도 선취인력이 이렇게 나란히 동반 상승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파워감이 완벽하게 이제 보강이 됐다. 힘이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4번 이 푸른 공주는 이 편성에서 거의 대가리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푸른 공주하고 3번 추월시대 이게 이제 단통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말들은 들어오면 못 맞히는 거야. 못 맞히는 거고 소수로 한다고 그러면 소수로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거 못 맞춰. 제주교차 1경주는 4번 푸른공주에 3번 추월시대 단통입니다. 단통이고 여기 항태선에 2번 성읍공주만 성읍명장만 받치고 가는 식으로 요게 1경주의 키포인트 요게 4-3 단통에 2놓고 3-4 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말은 안 보고 싶어. 안 돼. 그리고 이변이 연출해서 성장만 경주니까 딴 놈이 들어오면 못 맞히는 거야. 그냥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보러 어떻게 제가 신도 아닌데 다 맞힐 수가 있겠어요. 못 맞히는 거 못 맞힌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지만 요렇게 들어와야지 맞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부산 오경주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제가 성장마 경주나 또 이 올라오는 마필들 이런 말들은 이런 경주 굉장히 잘 맞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뭐야?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고 패턴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주마의 성장 추이로 설명을 드리고 근간의 이 능력 분석을 통해서 개별 마필의 능력 분석을 통해서 제가 예상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 역시도 제가 보는 경주에선 어느 정도의 그 마필 능력의 차가 드러나는 경주가 아닙니다. 상당히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필 간의 능력 차가 고만고만합니다. 뭐 상승세라든지 12번 백운대라든지 뭐 3번 슈퍼에너지라든지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다 안 되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능력은 있지만 이런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법이 없어요. 그 근간에 또 제대로 뛴 놈들이 이 4번 유디인 정도가 뛰었는데 이런 마필들은 또 능력이 그렇게 또 우수한 마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분명히 배당이 터집니다. 분명히 터지고 그거 배당도
중고배당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중고배당으로. 그러니까 등짝, 그러니까 기수의 능력, 즉 등짝 이거 무시하고 그냥 능력대로, 그 다음에 인기 이런 거 다 무시해. 등짝 무시, 인기 무시, 오직 능력과 전개 이런 상황에 따라서만 예상을 한다면 중고배당 적중이 가능한 부산교차 오경주, 부산제 오경주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믿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경매 첫 번째 승부처니까요. 제대로 한번 맞춰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제주교차 3경주.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3파전 구도예요. 뭐 다른 말들 이렇게 세게 볼 마필들 없고요. 딱 3파전으로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3경주. 예, 여기에선 1번 장타세계라는 마필입니다. 장타세계. 요 마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편성의 특징은 뭐예요? 선행형 마필들이 3두 정도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장타세계도 빠른 말이고요. 또 9번 한백여장도 빠른 말이고요. 5번 승승백호도 빠른 말입니다. 예, 1번 장타세계, 그 다음에 5번 승승백호, 9번 한백여장. 이런 마필들이 다들 보면 선행형 마필이에요. 선행형 마필. 또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는 마필들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1번, 5번은 선행 플러스 선입도 되는 말이고, 요거는 1번, 5번은 9번 한백묘장은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마필이 제일 빠르냐? 한백여장이 선행력이 2% 정도 빠릅니다. 2% 정도. 그렇지만 한백여장이 보시다시피 게이트가 1번, 5번 이 앞에 말들보다 밀려 있어요. 그러면 이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아주 미세해요. 이런 마필들 간의 경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다들 안정권적인 자리를 확보하면서 따라 견제를 한다면 선행과 선입 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1번 장타세계, 5번 승승백호가 9번 한백여장을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요 마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장타세계입니다. 안정적인 추임력을 갖고 있죠. 이 중에서 기본적인 순발력도 우수하지만 안정적인 추임력이 장점인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선 제가 초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번 장타세계가 직전 조종에 따른 경주력 상승 가능성도 높고, 기본적인 선행력과 더불어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고, 추임력도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장타세계는 배teg의 축이다. 다음은 5번 승승백호라는 마필입니다. 마필이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난번 경주 때는 선입전개를 하면서 4코너 부근에서 선두골을 강탈하고 막판까지 버티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마필의 행보가 좋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5번 승승백호도 권유기가 타고도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서 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자, 여기 이제 9번 한백여장입니다. 일단 선행을 가면 굉장히 무서운 마필이에요. 선행을 가면 무서운데,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땐 추임력의 하강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장점은 뭐냐면, 9번 한백여장의 장점은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예전 능력이 가장 우수한 능력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 9번 한백여장과 5번 승승백호의 후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이에요. 이런 축마예요, 일은 무조건 축이다. 1 놓고 5번 쪽에 단통. 1호가 단통에 그러니까 뭐 정석입니다. 선행과 선입이 다 되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9 놓고 1호. 그러니까 이제 9, 5가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배당이죠. 1, 9가 들어오면 뭐
이건 평이한 흐름이고 5구가 들어오면 뭐 배당이니. 그러니까 터지더라도 이들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3마리 중에서 터지는 거지 딴 놈들이 여기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야. 3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앞장 나가는 놈이 똘똘 뭉쳐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6경주. 요거는 이제 혼합 4군, 부산 6경주. 혼합 4군, 외산 4군, 그러니까 혼합 4군 성장마간의 일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세냐? 성장마간의 일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세냐? 싹스 있는 말들이 몇몇이 보이죠? 6번 동급체각이라는 마필입니다. 싹스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는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런 걸 이제 한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그런 걸 떠나서 한번 한도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먼저, 4번, 스테이터스 세이크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요, 사실상 이제 공백 이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공백 이후에도 바로 이제 입상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죠. 540kg가 육박하는 아주 거구의 거sem합니다. 이 마필이 그렇게 이제 입상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의외로, 실전에서 걸음이 좀 덜 나오면서 3착, 4착에 머물다.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드디어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공백 이후 걸음 자체는 굉장히 환상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절대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4번 스테이트스 세이크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4번 스테이트스 세이크. 스테이터스 세이크. 이건 이제 설명은 드렸죠. 공백 이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동급 최강이라는 마필입니다. 12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데뷔전 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해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 요 마필은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체구는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니고 470대 466kg였으니까 한 470대 정도로 될 수 있는 말인데 의외로 강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발줄을 딱 뻗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이 마필은 이 추입 일변도의 마필이 아니에요. 순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행력이 향상된 모습까지도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 동급 최강 이번 경주 시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에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봐주고 싶은 마필. 자, 그렇다면 일단 이 편성은요. 1번 대추라는 마필과 실제로 14번 장돌이라는 마필. 이 두 마필이 선두권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두 마필이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1번 대추하고 14번 장돌이라는 마필하고. 그러니까 전개상 선행을 가지면 이런 마필들이 끝까지 버팅기는 걸 수가 없거든. 왜? 지구력에도 문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 마필들의 경합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선두권이 무너진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당연히 6번 동급체감 같은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외곽으로 이제 쭉 내려와서 자, 이 10번 글로벌 진주입니다.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데뷔전 때는 추임력이 우수한 면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이제 추임력이 반대로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10번 글로벌 진주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 자, 다음은 이제 11번 미라클 킹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편성에서 이제 꼭 봐줄 수 있는 마필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11번 미라클 킹도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쉽게 자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12번 원태양이란 마필이 있는데, 12번 원태양이란 마필, 요 마필도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10번 글로벌 진주도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미라클 킹과 12번 이제 원태양, 요 마필도 이제 내측 사행기가 굉장히 심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미등감에서는 주행 불량기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미라클 킹보다는 잠재력은 요놈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면 승부를 띄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편성에서 요 두 마필들 중에서는 12번 원태양을 조금 세게 볼까요? 12번 원태양을 좀 세게 보고 싶은데, 요것도 그렇게 센 말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6번 동급체강을 세게 볼 것 같아요. 6번 동급체강에 4번 스테이스 세이크를 6번, 4번 단통으로 때리고, 여기에 10번 놓고 4번, 6번. 내지는 6번을 놓고 4번, 12번 요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놨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부산제 6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지 쉬운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6경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7경주. 제가 오래간만에 했더니 조금 느린 것 같으네요. 부산제 7경주인데, 요 부산제 7경주는 두 번째 중배당 승부처다. 두 번째 중배당 승부처. 이 편성은 제가 보기에, 무조건 저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해요. 매번 그랬지만, 구정 이후에, 아예 추석 명절이라든지 구정 명절이 이렇게 끝나면은,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실제로 9번 라이징 스타가 당일날 상당한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놈이 인기마죠. 이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짝꿍, 즉 동반자를 성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혼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반을 읽어준다 하더라도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배당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제가 이번 7경주는 중배당인데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경주로 구분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두 번째 승부처 중배당으로 때려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5경주. 제주교차 5경주. 제주 5경주. 요것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빨리빨리 가야 되죠. 이 편성은요, 기본적으로 아주 빠른 선행마들도 없고, 그렇다고 또 종반 뚝심이 또 우수한 마필도 없고, 이런 편성이 아니라 빠른 선행마는 없지만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죠. 1번 비치 3만건 종반 뚝심은 우수한데 성운행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데 근간에 워낙에 이제 좀 능력상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강하게 읽어주기는 어렵고, 3번 왕초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게 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필이요. 자, 5번 10만이 주라는 마필입니다. 5번 10만이 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1200 경주입니다. 이거 1200에 첫 도전을 하죠. 1200에 첫 도전을 하는데, 제주경마는 부중에는 그렇게 민감을 하지 않지만 거리에는 상당히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5번 10만이주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개 2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개 2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선행마냐? 선행마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취임력도 양호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2편승에서 5번 신만이주는 금강경주시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6번. 흥룡만리라는 마필입니다. 흥룡만리.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금간 3번의 경주, 3번의 경주에서 걸음이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안정된 선행력을 보여주고 있고 취입력까지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개 및 능력상 그래도 가장 출중한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6번 흥룡만리도 이 편성에서는 꼭 되는 마필로 저는 판단해보고 싶고. 자, 여기 이제 8번은 대지주자인데 이건 극단적인 기복마 패턴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 싶고. 9번 고공산이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이 편성에선 안 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죠. 15조 강영진 마방에서 동반 2도를 출전시키고 있고 김경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내고도 아쉽게 3착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번 고공산이 승부는 이빠이 하겠지만 의외로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9번 고공산이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딱 3마리를 갖고 합니다. 실질적인 능력 우수마인 6번, 5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승부 의지가 강하게 걸린 9번 넣고 5번, 6번. 6번, 9번은 뭐 별로고 9번, 5번 이런 마필들은 이제 배당이 있으니까 9 넣고 5, 6 정도. 이렇게 3마리를 갖고 승부를 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우수마와 승부의지 강한 마필 1두의 조합. 제주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8경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부산 제8경주. 실질적으로 오늘 경주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UCC 준메인 승부처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실질적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부산 제8경주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 아주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8경주는 등짝이 우수한 기수들도 없어. 등짝도 다들 부실하고 그 다음에 능력상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마필도 없어. 그렇다고 빠른 선행마도 없어. 전개 2점마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조교로 보는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 조교라는 건 경주마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100에서 3%면 이런 애들다 요만큼 있는 거야. 이게 조교거든. 이게 조교인데 경주마의 경주력의 향상은 경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필의 보여준 능력이 경주력에서 마필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지 조교로 인해서 향상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요 세 가지가 모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편성, 어려운 편성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 근데 이 부산 8경주 오늘 경주에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요거를 그야말로 중고배당 단통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딱 3마리를 갖고 이 8경주에서 아예 쇼를 본다. 오늘 경마에 쇼를 본다. UCC 준메인 승부처. 강타도 어려워요.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본다. 부산 제8경주에서 완벽하게 상황을 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 이거는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예요. 요즘 강타가 한라 1등급. 한라 1등급 경주를 거의 매주 UCC 메인 승부처를 해요. 메인 승부처를 하는데 거의 뭐 퍼펙트 적중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가 거의 한 70% 맞춰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야. 한라 1등급은. 그러니까 무조건 맞힌다. 그냥 앙탈 믿고 오십시오. 그게 배당이 얼마든 이건 제가 장담을 못 드려.
그렇지만 일단 맞히는 거에 한해서는 제가 장담을 드려요. 제주 7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 무조건 오시면 맞힐 수 있다. 강타를 믿고 오십시오. 7경주 그간 계속 맞춰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강타가 제주 경마 3개의 승부처를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고, 그 이전 바로 그 전주는 퍼펙트 적중이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제 9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인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다. 이거를 맞춰야 돼요. 이걸 무조건 맞춰야 돼요. 부산제 9경주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UCC 메인 승부처다. 언뜻 보면 충마가 있어 보입니다. 언뜻 보면 충마가 있어 보이는데 충마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후착은 엄청 혼전이야. 그러니까 이 제주 7경주가 제주 경마 UCC 메인 승부처고 바로 이어서 부산제 9경주니까 제주 7경주 UCC 메인 승부처, 부산제 9경주 UCC 메인 승부처. 이 2개 경주. 2개 경주는 누가 책임져? 강타가 책임진다. 여기서 상황을 냅니다. 상황을 내. 제주 7경주, 부산제 9경주. 이 2개 경주에서 무조건 맞춰드립니다. 무조건 맞춰드릴 때가 여기서만큼은 강타를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못 맞추면 개쪽인데 어쨌든 뭐 잘 맞춰왔으니까요. 저도 그만큼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뭐 최선을 다해서 어떤 모양새라도 이기면 되는 거니까 경마라는 건 그냥 뭐 한번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 부산제 10경주. 이 경주는요, 실질적으로, 인기마가 보이죠? 인기마가 보인다. 인기마가 보인다. 누구예요? 4번, 로드 프린스. 이게 이제, 로드 프린스. 이게 인기, 로드 투 프린스. 로드 투 프린스. 이게 인기마일 거고. 그 다음에 2번 예스 트리플이 또 인기마일 거예요. 어느 정도 인기 모으겠죠? 동반 2도 출전시키니까.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또 누구를 때릴 것이냐, 이게인데, 여기서 이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이제 한 2도 정도가 보이네요. 자, 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예스 트리플입니다.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가장 우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빠른 말들이 없는 추입형 마필이라는 점에서 다소 불안한 여지가 있지만 종말 뚝심 측면이나 또 완벽하게 또 금강경주에서는 추입형 마필이라 보기도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선입돼도 돼요. 이제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면. 이 편성에서 선입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예스 트리플은 이 편성에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4번 로드 투 프린스입니다. 승곤전입니다. 승곤전이죠? 승곤전이고 1800원 지난번에 띄워봤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승 자체가 4번 로드 투 프린스의 지난번에 우승 자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데뷔 이후 3번의 경주에선 큰 능력을 보여주지, 4번의 경주에서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아주 평이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능력을 보여준 건 요 2번이죠. 그러니까 2번. 여기에서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선행을 가고도 경주력을 하강을 했고, 여기에 선입을 띄고도 경주력이 향상된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여기서 엄청나게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선행을 갔어도 경주력이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질적으로 걸음이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이니까 이번에도 경주력이 향상된 데가 아래쪽이 높아 4번 노드 스프링에서는 이 편성에선 승곤전이긴 합니다만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이변이 가능하다면 6번 황금장군과 여기에 또 8번 오메가 정도가 가능한데, 이 두 마필들 중에서는 사실상
8번 오메가가 이번에 어떻게 뛸지가 좀 궁금합니다. 8번 오메가. 지난번에 경주력이 굉장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냥 킹 오브 더 킹과 여기에 이제 오버파워의 경주에서 이 오메가가 잘 뛰고도 3착을 했지만 지난번에 사실 왔어야 돼. 그런데 오메가 못 왔죠.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또 한 번 유현명 기수로 하여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복병권이라면 8번 오메가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요 4번 2번 이게 이제 단통입니다. 실질적인 능력권 단통이고 여기에 2변이 가능하다면 8번 오메가 정도가 2변 가는 거죠. 869 24 요 정도. 나머지 마필드는 안 보고 싶어요.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기바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경주는 딱 3마리 갖고 때려보면 된다. 자, 부산제 11경주로 갑니다. 부산제 11경주. 이게 이제 마지막 승부처예요.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경주를 맞춰야 그날에 완벽하게 리드미컬하게 이겼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뭐 마지막 경주인데 이 편성에서 뭐 와일드 명운도 있고 뭐 인기권 전력이 많죠. 3번 그랜드 디스팅션도 있고요. 와일드 명운도 있고요. 7번 겨울바다도 있고요. 다들 한자락을 하는 놈들이고 9번 프리팅 조이도 있고요. 다들 이제 어느 놈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편성은 터집니다. 배당이 터집니다. 왜 터지냐? 전 터져요. 왜? 지난번에 3번 그랜드 디스팅션이 갑자기 저는 이 편성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입전개를 펼치면서 1600에서 멋지게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 자체가 1400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번 그랜드 디스팅션이 이번에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100%라는 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잘 뛰었다 그러면 보상 차원에서 잘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사실상 다른 놈이 당시에도 더 센 놈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는 3번 그랜드 디스팅션이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승부처 이 자체가 배당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 저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승부처까지 강타에게 맡겨주시면 멋지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열심히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물러갑니다. 출동!